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라운드 강의.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 오던 것인데요. 벡터적으로 표현했을 때 왜 식을 그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배우고, 이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뭐 이런 걸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요 값이 기울기고, 요게 기울기, 그리고 요게 y절편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 봤더니 이제 함수의 이 1차 함수를 넘어서서 직선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세로선, 가로선 중에 세로선이 이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때 이걸 다시 y는의 형태로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런 꼴로 표현해서 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된다,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벡터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바꿔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걸 표현하면서 a, b라고 하는 것을 방향벡터다 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시 보시면 이 식에서 우리가 기울기 주고 한 점 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썼었습니다.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 형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형태와 이 식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y-y1만 남겨놓고 b를 샥 넘기면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a, b라고 하는 방향벡터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부분이 사실은 기울기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있고, 그럼 이런 식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는 보라색 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초록색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방향 벡터라고 하고 요 직선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요 벡터가 이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그냥 이 직선이 표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는 직선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점들, 요 점을 표현하는 이 벡터, 이 점을 표현하는 이 벡터, 이 점을 표현하는 이 벡터, 이 수많은 벡터들이 바로 이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한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그걸 P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그 P 벡터가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벡터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을 모르니까 P 벡터 X, Y라고 하면 이게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선 위에 한 점 어딘가를 알려줬다라고 해서 이 한 점을 x1, y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벡터를 제가 a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해야지 이 점이 표현되고, 이 벡터를 더 더하면 여기 있는 어딘가가 표현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덜 더하면 여기 있는 어떤 점들이 표현될 거고,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더해가면 또 여기 있는 어딘가의 점들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보통 U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렉션 벡터, 그래갖고 D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방향 벡터를 주로 U라고 하고요. 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B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하나의 P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이 벡터는
일단 한 점까지 간 다음에 A라는 벡터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를 적당히 늘리거나 줄여서 더하면 되니까 t배의 d벡터 혹은 t배의 방향 벡터를 더하면 이게 직선에 있는 어떤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의 식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럼 이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가 만약에 a, b다라고 쓴다면 p라고 하는 벡터 몰라요? 그래서 x, y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벡터 위에 있는 점이 x1, y1까지 간 다음에 t배, 이 벡터를 t배 하니까 t배 a, t배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찾는 x 좌표는 x1에다가 t배 a만큼 더하면 되고 내가 최종적으로 찾는 y 좌표는 y1에다가 t배 b만큼을 더하면 된다라고 식을 이렇게 쓸 텐데 이 벡터를 내가 2배 했다라고 하면 얘도 2배, 얘도 2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t 값이 같은 값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t를 찾아봤더니 여기서의 t는 x-x1을 a로 나눈 거고 여기서의 t는 y-y1을 b로 나눈 거니까 그럼 x-x1을 a로 나눈 값하고 y-y1을 b로 나눈 값이 동일하겠구나 라고 해서 식을 완성해 봤더니 이 식이 벡터의 방정식으로 표현된 직선의 방정식의 최종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표현하는 벡터를 P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P라는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배 D 벡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D라고 하는 벡터는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더니 그 식이 바로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Y-Y1은 하고 요걸 남겨놓고 써봤더니 A분의 B의 X-X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기울기인데 그 A분의 B가 뭐라고요? A분의 B가 바로 요 방향 벡터 A, B입니다. 그래서 밑변이 A고 높이가 B일 테니까 A분의 B가 곧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A, B가 방향 벡터다. 기울기는 A분의 B다. 이걸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여기는 반드시 X고 여기는 반드시 Y인 형태로 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식을 만들면 X-X1, Y-Y1이니까 요 X 앞에 개수도 1, Y 앞에 개수도 1로 만들어야지만 그때 생기는 분모 A, B가 방향 벡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문제들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서 첫 번째 2분의 x-1은 그럼 이게 1분의 y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방향 벡터가 몇 컴마 몇이다? 그럼 2,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3인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방향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1,3이다 라고 써야지 기울기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실제로는 2분의 1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울기만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좀 어려웠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직선의 방향, 이 방향과 이 방향의 두 개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가 1,3으로 가고 하나가 2,1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요각 세타는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눠서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두 방향 벡터를 내적합니다. 그럼 1하고 2 곱하고 3하고 1 곱해서 2 더하기 3에서 5가 내적의 값이겠죠. 그럼 이 크기는 루트 10이고요.
이 크기는 루트 5가 되니까 아하 이게 5 루트 2가 되니까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3분의 한 다음에 여기가 1-y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의 방향 벡터는 2,3이다 라고 하면 틀리죠. 왜 틀리죠? 위에 있는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런 식이 나오면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방향 벡터는 2,-3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연습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방향 벡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선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선 벡터,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그렇게 풀었는데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이 법선 벡터,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직인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법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선을 지금 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 a, b라고 하는 이것의 수직인 어떤 직선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게 수직이야. 그러면 그 수직인 점 중에 이 한 점을 지나 여기는 한 점이 x1, y1이다 라고 표현해 있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얘하고 수직인 요 직선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한 점을 P라고 하는 벡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P하고 x, y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수직이야. 그러면 AP라고 하는 벡터하고 이 n이라고 하는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이면 내적했을 때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벡터는 그러면 x-x1, y-y1이라고 표기될 텐데 요거랑 A, B를 내적했더니 0 나와 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적하니까 성분끼리 곱해서 0 나온다. 그러면 A의 x-x1이랑 B의 y-y1을 곱했더니 이게 0 나온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이게 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a고 y 앞에 있는 개수가 b야? 그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떤 식이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이런 꼴의 직선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a와 b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a, b를 법선 벡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 보면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두 가지 다 이해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하고 써봤더니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지금 b분의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요 식에서는 기울기를 표현해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방향이 x축으로 b만큼 갔더니 y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 즉 방향 벡터니까 원래 직선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 이 a, b와는 무슨 관계를 갖겠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갖고 두 개를 더해보면 ab 빼기 ab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내적하면 뭐가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4y가 1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x절편이 3분의 10이고 y절편이 4분의 10이니까 여기 x절편은 3분의 10, y절편은 4분의 10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떤 직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식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3,4와 x, y를 내적했더니 10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3,4?
3,4라고 하면 이쪽으로 3칸 가고 이쪽으로 1칸, 2칸, 3칸, 4칸 간 건데 이 3,4라고 하는 이 벡터 크기가 몇이죠? 이게 3, 4면 5잖아? 그래서 이 크기가 5짜리인 거랑 어떤 x, y를 내적했더니 10 나왔다. 그럼 이 길이가 5인데 10 나오려면 얼만큼 가야 될까요? 그럼 이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1, 2, 3, 4, 5등분 한 다음에 요 두 칸까지만 가서 요거를 요렇게 수직으로 직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x, y라고 하는 이 벡터와 여기 있는 이 벡터를 내적하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될 테니까 그러면 5 곱하기 2여서 항상 10이 나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1차의 형태의 식으로 빼기 10까지 써서 는 0이라고 이렇게 써지게 된다면 요 앞에 있는 3,4는 이번에 뭐라고 읽겠다?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다. 즉 법선 벡터라는 이름으로 얘를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이 직선은 수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때 그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쓴다면 그 a, b가 바로 이 직선의 법선 벡터구나. 그래서 요 a, b는 뭐가 된다? 법선 벡터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보시면 직선이 하나 있는데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직선이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방향 벡터가 2, 1이니까 x축으로 두 칸 갈 때 y축으로 한 칸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방향 벡터는 몇 컴마 몇이냐? 그럼 방향 벡터는 2, 1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면서 어디를 지난다? 여기 한 점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선이죠.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여기 3x 플러스 1이니까 이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직선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다 보니까 이 3, 마이너스 1은 이 초록색 직선의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뭐가 되겠다?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걸 반대쪽으로 더 이렇게 가면 이게 오른쪽으로 3칸 갈 때 밑으로 1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가 1칸 갈 때 위로 3칸 가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이쪽으로 3칸 가면 이쪽으로 1칸 가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사인 세타를 구해라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L1이 있었습니다. 여기 L2가 있었어요. 그래서 L1과 L2가 이루고 있는 요 각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나는 L2가 아니라 만약에 이 L2의 수직인 직선을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요 각이 알파라는 각으로 존재한다면 방금 이 위에서 위쪽 각에서 구하고 싶은 사인 값은 얘분의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랑 같으니까 이쪽에서의 코사인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 1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이 방향이 2, 1인 거고 이 방향이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얘분의 얘인데 그게 실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사인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꼭 두 개의 방향을 다 구해서 두 개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사인 세타로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하,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의 법선이 이루고 있는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사인 값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이 혹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에 설명한 건 잠깐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뭐부터 공부를 한다?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전에 표현했던 방식은 뭐였다? 예전에 표현하는 방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써본다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게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됐고, 그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a, b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됐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됐다. 그럼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a분의 b, x 밑에 있는 숫자분의 y 밑에 있는 숫자인 이 a분의 b가 뭐다? 이것이 기울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실제로는 여기가 bx고 여기가 마이너스 ay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a, b라고 하는 것은 방향 벡터가 아니다 이거야. a, b와 x, y를 내적한 값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a, b를 뭐라고 읽겠다? 이것은 법선 벡터라고 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했을 때 y는 해서 다시 요 단계를 거쳐서 기울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풀 수 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코사인 값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걸 편하게 풀긴 하는데 반드시 할 일은 일단 이걸 보면 a, b가 방향 벡터야 라고 읽어내셔야 되고, 요렇게 식이 써 있으면 a, b가 법선 벡터야 라는 것까지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양수 m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다 y는 의 꼴로 바꿔놓고 풉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m, 그러면 여기가 y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꿔야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요대로 써놓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 즉 y 앞에 숫자를 1로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의 방향 벡터는 그럼 몇이냐? 그럼 방향 벡터가 3, 1이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구해보면 이게 코사인 4분의 파이 값인데 그게 내적을, 그럼 내적이 몇이죠? 3m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 거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1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넘기니까 2 곱하기 3m-1의 제곱이 여기는 10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나올 테니까 약분해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제 m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9m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5m제곱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로 약분하면 2, 3이잖아요. 그래서 2, 3이니까 2하고 3하고 2다. 그러면 뭐 2하고 1하고 2하고 1하고 이렇게 써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니까 양수면 2다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지금?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눠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가 나왔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요? 내적해서 0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AB 벡터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O-A,A-6이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O-A,A-6이다 라고 써놓고 이 벡터랑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게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향은 뭐냐? 그럼 이 직선의 방향은 2,3이다 라고 해서 요거랑 2,3을 내적했더니 몇 나온다? 수직이니까 0 나온다 라고 해서 전개하시면 10-2A 더하기 3A-18이 0 나오니까 그럼 A는 몇이다? A는 8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식들을 문제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나올 텐데 원의 방정식은 제가 또 하나 더 바로 영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원의 방정식을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만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